저희는 인사이드 아웃 2를 보러 왔습니다 오늘. 네,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네네, 오늘 오랜만에 영화 보고 즉석 분석하려고. 기대하던 너무 작품입니다. 힘드니까 동훈이 알아서 해주세요. 저희 지금 2분 뒤면 영화 시작하고요. 지금 팝콘 기다리고 있습니다. 야, 영화 늦겠어. 가영. 책임져 오동훈. 왜 내 탓이야 그게? 네 탓이야, 네 탓. 네, 안녕하세요. 내부자들입니다. 안녕하세요. 아, 오랜만이에요. 그러니까요. 네, 이렇게 학교에 같이 찍는 거 되게 오랜만이네. 진짜. 요 앵글. 오늘 왜 모였죠? 오늘은 화제의 영화 인사이드 아웃 2를 저희가 같이 모여서 보고 네.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아까 우리 오동훈 선생님께서 인사이드 아웃이 어떤 영화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인사이드 아웃의 주인공은 라일리라고 하는 소녀고요. 이 라일리의 내면에 잠재되어 있는 5가지 감정들. 기쁨, 슬픔, 버럭, 까칠, 소심. 이 5가지 감정들을 캐릭터화 해가지고 감정들이 살아 움직이면서 라일리의 내면에서 어떤 작용들을 하는지를 영화화한 게 인사이드 아웃이죠. 어땠어요? 인사이드 아웃 옛날 원이요? 저는 근데 이제 인사이드 아웃 오늘 보려고 다시 봤거든요. 그때도 명작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번에 보면서도 저 또 울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그런 이제 감정이 행동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를 굉장히 과학적으로 잘 표현을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그 서사 자체가 기쁨이만 되게 좋은 것처럼 계속 이야기를 하다가 그리고 슬픔이의 그 작용이 되게 중요하다. 감정을 다 오롯이 수용해주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를 이제 서사로 보여주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장면 기쁨이가 슬픔이를 위로해주고 수용해주는 그 장면이 너무 울컥해요. 네. 그러니까 진짜 필요 없는 감정은 없고 네. 저희 진료실에서 되게 많이 말하잖아요. 모든 감정을 좀 인정해주고 수용해줘라. 그리고 또 저희가 정신과 의사들이 마음을 해석하려고 되게 노력하지만 솔직히 눈에 안 보이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다들 그냥 피 뿌연 이미지만 가지고 있는데 저는 인사이드 아웃이 정말 아까 과학적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아마 그렇지 않을까요? 그것들을 정말 상상력을 가미해가지고 되게 생동감 넘치게 그려냈다는 게 이 영화의 진짜 가장 큰 매력. 보통 정신세계나 마음을 그리는 영화나 애니메이션 보면은 삐딱하게 보게 되거든 보면서 아씨 뭐야 이거 잠은 누가 했어? 맞아요. 괜히 막 이런 삐딱함을 보이는데 인사이드 아웃은 계속 감탄하면서 보게 됐었죠. 네. 그러니까요. 근데 어쨌든 오늘은 2를 보고 왔습니다. 2는 이제 사춘기 소녀가 된 라일리의 일상과 그 일상을 겪으면서 새롭게 나타난 감정들과 기존의 감정들 간의 어떤 알력다툼이라고 할까요?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주된 스토리를 이루죠. 일단은 잘 살고 있었는데 그 감정들이 서로를 막 인정해주고 내가 1편을 통해서 배웠구나 성숙해졌구나 싶었는데 갑자기 엄청난 경보 신호가 울리면서 시작하죠. 네. 사춘기 경보. 평화가 파괴됩니다. 정신세계가 그냥 갑자기 무너져버리고 네. 되게 재밌는 게 찾아온 감정들이 하필이면 왜 걔네들이 왔을까가 좀 궁금하더라고요. 불안이, 불업이, 그리고 따분이, 당황이. 그치. 일단은 사춘기에 일단 흔하게 나타나는 감정이기도 하고요. 생각을 해봤는데 이제 불안이가 이제 그전에는 그냥 행복하게만 살거나 아니면 가끔씩 이따금씩 뭐 화나고 슬프고 했었는데 좀 더 이제 미래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예측을 하고 대비를 하는 좀 더 고차원적인 2차 감정이죠. 이제 2차 상징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신체적으로도 좀 급격한 변화를 겪게 되고 본인이 책임져야 될 것들이 많아지죠. 그렇게 되면서 이 불안이라는 감정이 자연스럽게 올라오는 게 아닐까 싶고 또 성인이라고 하는 완전히 독립된 개체로 가는 그 중간 과정이기 때문에 미래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면서 이 불안이 올라오지 않나. 공포랑 좀 분리해서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공포는 진짜 어릴 때부터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생각보다 불안은 그렇게 보통 안 많습니다. 부모에게서 이제 이렇게 잘 케어받고 충분히 사랑받으면서 자라면 세상이 마냥 이제 괜찮았는데 사춘기가 되면 변수들이 너무 많아서 그거를 생각하다 보면 2차적으로 생기는 고차원적인 감정이 또 불안일 수 있어요. 근원적인 공포랑은 좀 다르게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생길 수 있는 감정일 그쵸. 수 있는 거죠. 사춘기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 직업이잖아요. 우리랑 또 다르게 소아정신과를 이제 전공하니까 그렇게 정말 뒤집어집니까? 아우 난리 나죠. 어머님들이 정말 많이 힘들어하세요. 이러다가 내가 병나겠다. 이게 진짜 단골 멘트예요. 내가 죽겠다. 네. 영화 초반에 그런 장면 나오잖아요. 이제 감정들이 이제 조심스럽게 버튼을 눌렀는데 굉장히 라일리의 감정 반응이 세게 나가는 거예요. 폭발적으로 나오죠. 그쵸. 뭐 버럭이가 살짝 눌렀는데도 갑자기 뭐야 나가
이런 식으로 나오고 슬픔이가 살짝 울었는데도 난 쓰레기야 하면서 이제 울고 아무래도 이제 호르몬의 변화랑 이런 것들이 이제 맞물리면서 감정 변화가 커지는 시기죠. 그리고 이제 불안 이외에 다른 감정들을 그렇게 선정을 한 거는 그 라일리가 본인의 감정 표현에 그렇게 솔직하지 않은 약간은 소심한 성격이고 이제 대인관계에서 나타나는 감정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선정을 하지 않았나 싶어요. 사춘기라는 시기가 이제 대인관계가 굉장히 중요해지는 시기죠. 그 초반에도 나오지만 이제 가족섬은 굉장히 작아지고 맞아. 우정섬은 엄청 커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또래 관계가 정말 이제 중요한 가치를 갖는 시기고 그리고 그 또래 관계 안에서 내가 어떤 위치에 놓여 있는지를 끊임없이 좀 재단하는 시기거든요. 네, 그걸로 이제 자아 정체성을 형성하는 시기죠. 내가 어떻게 보일까? 내가 이 집단 안에서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해서 신경을 쓰니까 아무래도 부럽,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서 부럽다라는 감정이 생기는 거고 그리고 필요 이상으로 시선들을 의식하면서 당황이라는 감정이 생겨나는 게 아닐까. 그렇죠. 보면은 기쁨이가 자기가 이제 얘를 지킬 방법을 깨달았다고 하면서 힘든 것들은 다 저기 멀리 던져버리잖아요. 그게 저희가 항상 자주 얘기하는 방어 기제를 발견한 거죠. 야, 내가 얘 지키는 방법 발견했어. 그리고 억제라고 부르는 이제 억압이죠. 여기서 보통 무의식적으로 해결한 걸 테니까 힘든 기억들은 무의식 속으로 눌러버리는, 멀리 던져버리는 기억의 저편으로 통하는 통로를 만들잖아요. 그리고 거기로 이제 기억 구슬들을 넘기는데 부정적인 기억들은 누르고 행복한 기억들만 의식 속에 남겨놓고 그리고 나중에 이 감정들도 막 갇혀버렸을 때 여기서 디나이얼이라고 얘기를 하죠. 부정의 방어 기제에도 쓰이고. 어쨌든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 건 애들이 그래서 이렇게 긍정적인 감정만 가지고 자기의 자아상, 자기상을 만들면 뭐 부작용은 없나요? 있죠.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적절한 좌절이 필요하다. 건강한 좌절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요. 결국에 아이한테 계속해서 행복하고 즐겁고 이런 기억들을 만들어주면은 물론 이제 당장은 좋겠지만 나가서 어떤 좌절의 상황들을 겪어야 됐을 때 그때 버틸 수 있는 힘이 상당히 좀 약해집니다. 그래가지고 기왕이면은 그래도 이런 좌절들을 부모의 밑에 있을 때 어느 정도는 좀 맞닥뜨릴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아이가 계속해서 부모의 밑에 있어서만 사는 거는 아니잖아요. 본인의 세계가 생기고 점점점 그 세계가 확장이 되어갈 텐데 밖에는 이제 부모가 통제할 수 없는 변수들이 가득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좌절은 필연적으로 마주할 수밖에 없는 건데 견딜 수 있는 내성을 겪으려면은 적절한 부정적인 기억들 그리고 이거를 잘 처리하고 다루는 경험들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영화가 근데 딱 그런 상황을 만들어놨네. 부모랑 떨어져서 부모가 개입할 수 없는 상황에 또래들에게 엄청 잘 보여야 되는 그리고 또 또래 가장 친하다 믿었던 친구들과 멀어지게 되는 그렇죠. 극도의 스트레스 상황 갑작스럽게 부모 없이 엄청난 좌절을 겪게 되는 상황을 아예 세팅을 해놨네요. 라일리가 이제 하키 캠프에 초대를 받아서 친구들과 함께 가게 되는데 시작부터 조금 삐걱거려요. 친구들이 사실은 자기랑 다른 고등학교 둘은 같은 학교에 가는 것 같죠. 우리는 이제 닥프랑 하기로 했어. 그런 느낌이죠. 얼마나 속상해. 가사도 잘 지낼 거지. 이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굉장히 속이 쓰린 상태로 시작을 하게 돼요. 그래서 혼자 고립이 됐다. 라고 느껴지는 상황에서 이제 뭔가 나는 이제 새로운 커넥션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를 이제 어떻게 헤쳐나가는지가 영화의 이제 주된 줄거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얘는 너무 사랑 많이 받고 즐겁게만 자라와서 그게 되게 좋은 거기는 한데 그리고 부정적인 감정은 기억권 던져버리고 이래서 자신의 좀 부정적인 감정이나 자신의 좀 부끄러운 부분들 그러니까 자기의 그림자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과 마주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감정들이 갑자기 밀려왔을 때 이것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가 힘든 것 같아요. 근데 하필이면 그때 또 사춘기도 겹쳐가지고 이제 안 보이던 애들이 나타나서 걔네가 주도권을 막 가져가죠. 어땠어요? 그럼 불안이 막 주도권을 가져가는 모습을 보면서 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지금 불안해 보이시는데요? 근데 이제 그 초반에는 그렇게 불안이가 막 했을 때 잘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뭐 이렇게 선배한테 인정도 받고 친해지기도 하고 라는 식으로 그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우리가 성과
퍼포먼스를 내는 데 있어서는 적절한 불안이 필요하잖아요. 맞아요. 사실 너무 불안이 없으면 나태해지고 이제 너무 불안이 심해지면 그것 때문에 이제 또 퍼포먼스를 못 낼 수가 있지만 적절한 불안은 필요합니다. 네, 뭐 두 분도 아시겠지만 저는 굉장히 불안도가 높은 사람인데 뭐 제가 대단한 성과를 이루지는 않았지만 여기까지 온 부분들에 있어서는 저는 불안이라는 감정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불안하니까 한 번 더 들여다보게 되고 한 번 더 준비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누적이 돼가지고 어떤 성취로 이어질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 중에 성적도 제일 좋고 병원 경영 성적도 제일 좋고. 맞아. 네. 버럭해도 되나요? 의미하지 않아요. 불안이 그만큼 필수적이고 좋은 역할도 하는데 저희도 진료실에서 항상 강조하는 거 불안이 주도권을 가지면 근데 좀 이제 난리가 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이제 영화 속에서는 불안이 아예 그 기존의 감정들을 다 유배시켜 버려요. 맞아요. 네, 어딘가에 가둬버리죠. 이제는 내가 주인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성취가 중요하고 다른 것들은 이제 별로 필요 없어. 일단은 성공하는 게 먼저야 라는 식으로 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또 보면은 여러 가지 기억들이 신념을 만드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요. 어쨌든 이 전까지는 나는 좋은 사람이야,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신념으로 살다가 이제 불안이가 오게 되면서 조금씩 달라지게 되죠. 예쁜 나무의 형태로 이렇게 자라난 핵심 신념이 뿌리채 뽑혀가지고 그리고 막 이글이글대는 불안의 핵심 신념이 I'm not good enough였나요? 나는 부족해 라는 메시지였어요. 그게 이제 난 부족해 라는 부정적인 메시지니까 불안이조차도 좀 당황해하는 그런 모습이었죠. 내가 이것까지 말하진 않았는데. 맞아요. 근데 불안이도 자기가 원하지 않았던 막 폭풍에 휩싸인 장면 있잖아요. 그게 되게 인상 깊었어요. 그러니까 불안이 걱정을 만들고 걱정이 불안을 높이고 그러면 걱정이 더 많아지고 걱정이 너무 많아진 상황에서는 이제 내가 의도했던 것도 아닌데 이렇게 돼버린 거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anxiety attack, 불안 발작, 불안 발작 그런 상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실제로 그 시점에 라일리의 신체 상태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황 발작과 굉장히 유사한 모습들을 보여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세심하게 잘 표현이 됐더라고요. 그런 엔자이티가 주도권을 가질 때 이제 저희가 진료실에서 제일 많이 듣는 말들이 그대로 또 표현이 되죠. 예를 들어서 최악의 가능성을 다 상상해서 대비해야 된다. 라면서 이제 상상력 파트에다가 또 최악의 가능성 몇 번 계속 끝없이 보내라고 막 하잖아요. 맞아요. 막 정말 말도 안 되는 가능성까지 다 다 대비해야 돼. 그래야지 그나마 편안함을 느끼고 이런 얘기들 저희 진짜 많이 듣죠. 그리고 이게 무서운 게 이렇게 불안을 통해 가지고 내가 뭔가를 대비를 해서 그 상황을 잘 넘겼다라고 한다면은 그 기억이 하나의 신념을 형성을 하는 거죠. 다음번에도 미리 걱정해가지고 상황을 체크해서 내가 할 일을 해야겠다라고. 그래서 저희가 진료실에서 뵙는 분들은 몇십 년 동안 이 신념이 쌓여왔기 때문에 저희가 아무리 뭐 인지 교정을 인지 왜곡을 좀 교정하려고 해도 지금 이렇게까지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라고 해도 당연히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근데 이 이제 걱정하고 대비해야 된다라는 게 조금 더 자라나게 되면은 아까도 우리가 얘기했듯이 난 부족해라는 핵심 신념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걱정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우리한테 없는 부분, 모자란 부분들을 주목하도록 만들잖아요. 자꾸만. 우리가 잘하고 있는 부분은 보지 않고 잘 되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 들여다보면서 이건 어떻게 메꾸지, 고치지를 계속해서 생각하도록 하는 거니까 결국에 나는 항상 부족한 게 있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I'm not good enough. 저는 그래서 그 조이랑 싸우는 그 부분이 불안이는 안 좋은 결과를 예상하도록 막 하는데 조이는 그럼 이렇게 잘 돼서 막 칭찬받으면 뭐 인정받으면 근데 이렇게 해서 친구들이랑 잘 지내면 이런 결과들을 계속해서 생각을 하게 해주잖아요. 우리가 진료실에서 사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치료를 할 때 이 불안을 이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도 하지만 긍정적인 부분, 괜찮은 부분을 계속 키워나가잖아요. 대안적 사고를 하도록 하는 거죠. 그게 굉장히 좀 치료적인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때 막 싸울 때 불안이가 이렇게 해야지만 행복할 수 있어 라고 하는데 조이가 아니야. 정말로 그 라일리가 행복하길 바란다면 지금 내 말에 따라줘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미래의 행복만을 위해서 막 열심히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현재 행복하는 게 더 중요하다. 현재에 집중해라 라는 메시지를 또 주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런 메시지가 현실에서 라일리가 하는 행동에도 잘 녹아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라일리가 막 그 학기 경기 중에 불안 어택이 와가지고 막 두근거림하고 이제 헐떡거림 때문에 힘들어하다가 그 벤치를 쓸어서 이렇게 감촉을 느껴요. 네, 그리고 나서
경기장으로 나가면서는 햇살을 이렇게 싹 맞아. 느끼면서 음미하는 마음 챙김했어. 네. 우리가 항상 이제 불안에서 벗어날 때 어. 신체 감각에 집중을 그렇죠. 해가지고 잠깐 포커스를 그쪽으로 가져오면은 이제 불안으로부터 일시적으로 좀 벗어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것들이 좀 잘 녹아있는 포인트가 아니었나. 그러게요. 네. 네. 굉장히 디테일이 살아있어요. 진짜 아는 만큼 보이게 만들었다. 너무 디테일이 많이 녹아있어. 막 그 회복되는 장면. 결국은 이제 이것들을 막 과거의 자아와 새로운 자아가 막 다 뜯겨져 나가고 막 이 회복되는 장면 좀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 많은 분들이 영화를 보면서 결국에 그 I'm not good enough라고 말하는 부정적인 자아가 뜯겨나가고 다시 I'm a good person이라고 말하는 긍정적인 자아가 자리를 찾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 그런데 이제 결말은 그렇지 않았죠. 그렇죠. 여러 가지 그런 부정적인 기억들, 뭐 긍정적인 기억들 모두 다 이제 수용을 해서 나는 때로는 강하기도 하고, 때로는 약하기도 하고, 때로는 괜찮기도 하고 이런 다양한 나의 모습들을 통합하는 네,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게 굉장히 좀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진료실에서 환자분들한테 많이 말씀드리는 것 중 하나가 이 모습도 저 모습도 다 나의 진짜 모습이다 라는 얘기들을 드리곤 하거든요. 그런 얘기들 듣게 되잖아요. 내 진짜 모습이 뭔지 모르겠다. 가면을 쓴 것 같다. 그 가면들조차도 이제 나를 이루는 일부분이라는 걸 이제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거를 못 받아들이시면 마음이 계속 힘들거든요. 네, 그래서 정말 저는 항상 어릴 때부터 이런 거에 대한 좀 교육이 있어야 될 텐데 그냥 안 좋은 마음도 내 일부고 그걸 휩쓸려 가지만 않으면 괜찮다라는 거를 너무 중요한 마음에 대한 교육이 없을까라는 게 되게 아쉬웠는데 이 영화를 이렇게 어릴 때부터 보게 하면 은연중에 이게 그냥 스며들지 않을까. 부정적인 감정이나 부정적인 생각 혹은 때로는 좀 부끄러울 수 있는 그런 것들까지도 괜찮다. 네. 기억의 저편으로 날려보내거나 억눌러야 될 게 아니라 그냥 그런 것들 역시 내 의식으로 흘러들고 네, 그것들을 그냥 있는 그대로 수용해 주는 거. 그게 내가 성장해가는 거고 새로운 나를 만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어쨌든 그렇게 받아들였을 때 이전에는 계속 미시건 출신 하는데 부인하지 못하다가 네, 결국 미네스타라고 하면서 솔직하게 이야기한 걸 오픈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오픈을 해도 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아마 이제 어린 나이의 친구들이 또 봤을 때는 조금 때로는 솔직하게 더 이야기를 해도 수용받고 괜찮을 수 있겠구나 라는 그렇죠. 메시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려면은 내가 조금은 부끄럽고 조금은 안 좋다고 생각하는 감정, 생각, 기억들도 나의 일부라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지만 다른 사람한테도 자연스럽게 나를 드러내고 솔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한번 흑역사 하나 얘기해 보시죠. 흑역사가 엄청 많죠. 네. 저는 그 중학교 때가 많이 생각이 났어요. 네. 중학교 때 참 남 눈치 많이 보고 그랬던 기억이 나거든요. 머리가 약간 이렇게 내려왔는지 이렇게 내려왔는지 네, 이런 것들을 신경 쓰고 빗질을 하느라고 엄마가 진짜 수시로 화를 냈어요. 그만 좀 하고 학교 좀 가라고. 네, 근데 지금도 그러지 않아요? 지금도 그래요. 그게 진정한 흑역사죠. 그러니까. 네. 바로 그거예요. 하지만 전 받아들였어요. 맞아요. 그런 거조차도. 나다. 그런 것조차도 나고. 이 기억도 아직도 나를 이루고 있다. 네. 크게 달라지진 않았다. 그러니까. 네. 진짜 뭐 명작이라는 거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데 그래도 마지막으로 감상평 하나씩 짧게 얘기해 볼래요? 일단 너무 잘 봤고요. 네, 그리고 원만큼 막 눈물이 많이 나진 않았지만 그래도 찡했어요. 어디서 그랬어요? 하키 그 패닉 어택 끝나고 나서 공항발사 끝나고 나서 이제 나와서 친구들이랑 네, 이렇게 하이파이브하는 이런 장면 그 부분이 좀 찡했고요. 어쨌든 여러 가지 감정들이 생기면서 확실히 그 기쁨이가 좀 줄어들긴 하잖아요. 확실히 나이가 들면서 전만큼 막 이렇게 기쁜 순간들은 잘 없긴 하거든요. 그게 슬프기도 하면서 또 그만큼 더 작은 기쁨들, 행복들이 소중하게 느껴지거든요. 그게 좀 고맙기도 하고 네, 그런 생각
이렇게 하게 해준 어떤 좋은 영화였습니다. 보면은 아마 모든 분들이 건드려지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요. 네, 안 건드려지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근데 그 건드려지는 것 때문에 막 흑역사라고 힘들어하시기보다는 오늘 저희가 얘기한 것처럼 그냥 정말 있는 그대로 나를 받아들이고 좀 안아주려고 시도한다면 조금 더 그냥 내가 성장해 갈 수 있는 그런 영화가 아닌가. 아직 안 보신 분이라면 꼭 한번 보시기를 네. 강력 추천드립니다. 네. 네. 그러면 저희는 다음에 드디어 오픈하게 될 뇌부자들 스튜디오에서 네. 저희만의 스튜디오를 열게 되었습니다.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과 댓글 쓰기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보세요.